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 BBC가 세계 각국의 견종들을 모아놓고 진행한 한 번의 실험으로 완전히 뒤집혔거든요. 전 세계 동물 행동학자들이 긴급히 소집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단 한 마리의 개가 모든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충격적인 결과 때문이었죠. 일본의 한 고위 교수는 한국의 개가 독자적으로 그런 행동을 보였을 리 없다며 재실험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며칠 뒤 런던에서 벌어진 한 아이의 실종 사건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개가 보여준 마지막 행동은 전 세계를 완전히 놀라게 만들었거든요. 도대체 한국의 그 개는 런던에서 무엇을 해낸 걸까요? 지금부터 영국을 감동시킨 한국 영웅견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이 이 채널을 지켜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역도 댓글로 소통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민재라고 합니다. 런던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문화담당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런 제게 특별한 연락이 왔죠. 영국 BBC에서 세계 견종의 보호 본능을 비교하는 대규모 실험을 기획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각국에서 대표 견종을 보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문화 교류 프로그램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죠. 대사관 회의실에서 마틸다 스콧 BBC PD를 처음 만났을 때의 일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녀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번 실험은 단순한 쇼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각 견종의 약자 보호 본능을 측정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한국에서는 어떤 견종을 보내면 좋을까요? 마틸다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진돗개는 어떨까요? 한국의 대표 견종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때 제 마음속에 한 녀석이 떠올랐어요. 바로 바람이었죠. 바람은 2년 전 군견 훈련소에서 퇴역한 진돗개였습니다. 폭발물 탐지와 구조 임무를 수행했던 영웅견이었어요. 퇴역 후에는 제가 돌보고 있었는데 정말 특별한 녀석이었거든요. 사람들 앞에서는 온순하지만 위험한 상황에서는 누구보다 용감했죠. 바람이라는 견이 있습니다. 군견 출신이에요. 마틸다의 눈이 반짝였어요. 완벽하네요. 군견 출신이라면 훈련도 잘 되어 있을 테고요. 하지만 이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히로타 슈헤이라는 일본의 동물행동학 교수였어요. 그는 마틸다 옆에 앉아있던 중이었죠. 잠깐만요. 히로타가 끼어들었습니다. 진돗개 말인가요? 솔직히 말하면 진돗개는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처음 만나자마자 이런 말을 하다니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히로타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도쿄에서 비슷한 실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진돗개가 참여했는데 결과가 실망스러웠어요. 시바견이 훨씬 뛰어났죠. 그의 말투에서 묘한 적대감이 느껴졌어요. 마틸다가 중재했습니다. 그래도 실험해볼 가치는 있지 않을까요? 히로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날 밤 저는 바람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바람은 제 곁을 조용히 걸으며 때때로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바람아, 우리가 런던에서 뭘 보여줄 수 있을까? 바람은 꼬리를 살랑 흔들며 대답하는 듯 했죠. 그때는 몰랐어요. 이 실험이 단순한 견종 비교가 아니라 바람의 마지막 임무가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실험 당일 BBC 스튜디오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각국에서 온 견종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독일의 셰퍼드, 영국의 골든 리트리버, 일본의 시바견, 그리고 우리 바람까지요. 바람은 다른 개들과 달리 차분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군견 시절의 습관인지 항상 주변을 경계하는 자세였죠. 마틸다가 실험 내용을 설명했어요. 오늘의 실험 대상은 7살 소년 오웬입니다. 각 견종이 아이와 상호작용하며 보호 본능을 어떻게 발휘하는지 관찰할 겁니다. 오웬은 금발머리에 파란 눈을 가진 귀여운 아이였어요.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긴장한 듯 보였지만 곧 호기심 어린 눈으로 개들을 바라봤죠. 첫 번째는 셰퍼드 차례였습니다. 오웬이 장난감을 건네자 셰퍼드는 냄새를 맡아보더니 물고 놀기 시작했어요. 훌륭하네요. 히로타가 중얼거렸습니다. 골든 리트리버는 더욱 적극적이었어요. 오웬과 함께 뛰어다니며 놀았죠. 시바견 차례가 되자
히로타의 표정이 자신만만해졌어요. 시바견은 정말 영리했습니다. 오웬의 신호를 빠르게 이해하고 반응했어요. 역시 시바견이에요. 히로타가 만족스러워했죠. 마침내 바람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오웬이 조심스럽게 바람에게 다가갔어요. 장난감을 건넸죠.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람은 장난감을 받기 전에 먼저 오웬의 손을 가만히 냄새를 맡았어요. 그리고는 아주 부드럽게 장난감을 입에 물었죠. 하지만 물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웬 바로 앞에 앉아서 장난감을 놓았어요. 마치 같이 놀자고 말하는 것처럼요. 오웬이 깔깔 웃으며 장난감을 다시 던졌습니다. 바람은 달려가서 가져왔지만 이번에도 오웬 앞에 정확히 놓았어요. 그리고는 오웬 옆에 누워서 아이가 만지기 쉽게 배를 보였죠. 저건 뭔가요? 스튜디오의 한 관계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마틸다가 설명했어요. 일반적으로 개들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려고 하죠. 하지만 저 개는 아이와 함께 놀기 위해 양보하고 있어요. 히로타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저건 그냥 훈련받은 행동일 뿐이에요. 진짜 보호 본능과는 다르죠. 하지만 영국의 동물행동학자 존 밀러 박사는 다르게 봤어요. 아닙니다. 저건 본능적인 행동이에요. 아이를 동등한 놀이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오웬은 바람과 노는 게 너무 즐거웠던지 계속 웃음을 터뜨렸어요. 바람도 꼬리를 흔들며 행복해 보였죠. 그때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난 박수였어요. 히로타만 혼자 팔짱을 끼고 못마땅해 했죠. 아직 진짜 테스트는 시작도 안 했어요. 히로타는 참을 수 없었던 모양이에요. 실험이 끝나자마자 마틴다에게 다가갔거든요.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보호 본능을 보려면 위협 상황을 만들어야 해요. 마틸다는 고민스러워했습니다. 아이에게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위험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히로타가 제안했죠. 오웬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누군가 빼앗으려 하는 상황을 연출하는 겁니다. 그때 각 견종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좀 걱정되었어요. 바람은 군견 출신이라 과도하게 반응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바람을 믿기로 했습니다. 제 실험이 시작되었어요. 이번에는 오웰이 공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태프 한 명이 아이에게 다가가서 공을 빼앗으려 했죠. 셰퍼드는 짖으며 스태프를 위협했어요. 골든 리트리버는 오웬과 스태프 사이에 끼어들었고요. 시바견은 더욱 적극적이었습니다. 스태프의 바지를 살짝 물고 늘어졌어요. 히로타가 흐뭇해했죠. 보세요. 이게 진짜 보호 본능이에요. 드디어 바람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오웬이 공을 높이 던지며 놀고 있었어요. 스태프가 다가와서 공을 빼앗으려 했죠.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바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놀랍게도 바람은 전혀 공격적이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오웬과 스태프 사이로 걸어갔죠. 그리고는 오웬 앞에 딱 앉았습니다. 스태프가 계속 공을 빼앗으려 하자 바람은 꿈쩍도 하지 않으며 오웬을 가렸어요. 마치 살아있는 방패처럼 말이에요. 오웬은 바람의 등에 손을 올리며 안전함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스태프가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자 바람은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하지만 공격하지는 않았죠. 그냥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라는 경고였어요. 믿을 수 없네요. 존 밀러 박사가 감탄했습니다. 완벽한 보호 본능이에요.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확실하게 아이를 지키고 있어요. 히로타는 당황했어요. 저건 그냥 겁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마틸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건 최고 수준의 훈련을 받은 전문견의 행동이에요. 불필요한 공격은 하지 않으면서도 확실하게 보호하고 있어요. 실험이 끝나자 관객석에서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오웬은 바람을 꼭 안으며 말했죠. 바람이가 나를 지켜줬어요.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바람이 해냈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실험이 끝난 후 며칠은 정말 행복했어요. BBC에서는 바람의 영상이 화제가 되었고 여러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죠. 바람도 갑작스런 유명세에 약간 당황하는 듯했지만 여전히 차분했어요.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웬이 실종되었다는 거예요. 마틸다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민재 씨, 큰일이에요. 오웬이 집에 가는 길에 사라졌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요? 어제 저녁부터요.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집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죠. 경찰들이 이미 수색을 시작한 상태였어요. 오웬의 부모님은 걱정에 잠겨 있었고요. 경찰서장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CCTV를 모두 확인했지만 특별한 단서가 없어요. 마지막 목격된 곳은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수색견들도 투입되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어요. 12시간이 지나도 오웬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죠. 저는 바람과 함께 수색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 거절했어요. 민간인은 위험해요. 하지만 마틸다가 설득했죠. 바람은 군견 출신이에요. 도움이 될 거예요. 수색 현장에서 바람의 행동이 이상했어요. 다른 수색견들과 달리 바람은 계속 한 방향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동쪽 방향이었어요. 그리고 가끔씩 낮게 으르렁거렸죠. 바람아, 뭔가 느끼는 거야? 저는 바람의 목줄을 풀어줬어요. 바람은 즉시 그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신에 찬 걸음이었어요. 히로타도 현장에 와 있었는데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어요. 걔가 뭘 안다고요? 그냥 아무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바람의 행동은 달랐어요. 명확한 목적이 있어 보였거든요. 코를 바닥에 대고 냄새를 맡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먼 곳을 응시했어요. 그리고는 더 빠르게 걷기 시작했죠. 저기요. 바람이 멈춘 곳에서 경찰관이 소리쳤어요. 여기 뭔가 있어요. 그곳에는 오웬의 가방끈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찾아낸 첫 번째 단서였어요. 가방끈을 발견한 순간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경찰들도 바람의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가 정말 뭔가 특별한 것 같네요. 경찰서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바람은 가방끈 냄새를 맡더니 더욱 확신에 찬 걸음으로 앞서 나갔어요. 군견 시절의 훈련이 되살아나는 듯했죠. 추적은 런던 시내에서 점점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바람은 중간중간 멈춰서서 냄새를 확인했어요. 그리고는 다시 정확한 방향으로 걸어갔죠. 정말 신기해요. 함께 따라온 경찰관이 중얼거렸어요. 저게는 마치 지도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2시간 정도 걸었을까요? 바람이 런던 외곽의 한 폐공장 앞에서 멈췄어요. 그리고는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죠. 저는 바람의 신호를 알 수 있었어요. 여기에요. 오웬이 여기 있어요. 경찰들이 즉시 주변을 포위했습니다. 히로타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어요. 정말 확실한 건가요? 그냥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바람의 반응은 확실했어요. 귀를 바짝 세우고 공장 안을 응시하고 있었거든요. 경찰 특공대가 조심스럽게 공장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무전기에서 소식이 들려왔어요. 발견했습니다. 오웬을 찾았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바람도 긴장이 풀린 듯 꼬리를 살짝 흔들었죠. 하지만 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납치범이 오웬과 함께 공장 안에 있었거든요. 협상가를 부르세요. 경찰서장이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람이 갑자기 움직였어요. 제가 잡고 있던 목줄을 확 잡아당기더니 공장 쪽으로 달려가려 했죠. 바람아, 안 돼. 저는 바람을 말렸지만 바람은 계속 그 방향을 바라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마치 오웬이 위험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공장 안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소리를 지르는 소리였어요. 오웬의 목소리였죠. 놔줘요. 집에 가고 싶어요. 바람이 더욱 격렬하게 반응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바람을 믿기로 한 거예요. 바람이가 뭔가 알고 있어요. 들여보내주세요. 경찰서장은 망설였지만 결국 허락했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공장 안은 어둡고 복잡했어요. 바람은 망설임 없이 앞장서서 길을 찾아갔죠. 저는 바람을 따라가며 숨을 죽였어요. 군견 시절의 바람이 완전히 되살아난 것 같았거든요. 계단을 올라가니 작은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오웬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죠. 바람이 문 앞에서 멈춰 서더니 저를 돌아봤어요. 마치 준비됐어? 라고 묻는 것 같았어요. 경찰관들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웬과 납치범이 있었어요. 납치범은 30대 남성으로 보였는데 상당히 당황한 상태였죠. 뒤로 물러서 한 발자국만 더 오면 이 아이가 다칠 거야.
오웬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무서워서 울고 있었죠. 그 순간 바람이 움직였어요. 저는 바람이 공격할까봐 걱정했지만 바람은 전혀 다른 행동을 했어요. 천천히, 아주 조용히 오웬에게 다가간 거예요. 납치범도 바람의 존재를 알아챘어요. 걔까지 왔네. 저리 가. 하지만 바람은 개의치 않았어요. 그냥 오웬 앞에 조용히 앉았죠. 오웬이 바람을 보자 얼굴이 밝아졌어요. 바람이야. 바람은 꼬리를 살짝 흔들며 오웬을 안심시켰어요. 그리고는 오웬과 납치범 사이에 자리를 잡았죠. 이게가 뭘 하는 거야? 납치범이 당황해했어요. 바람은 공격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절대 물러서지도 않았죠. 마치 이 아이는 내가 지킨다고 선언하는 것 같았어요. 긴장 상태가 몇 분간 계속되었어요. 그때 납치범이 갑자기 도망치려 했어요. 문 쪽으로 달려가려 한 거죠. 바람이 즉시 반응했어요. 번개처럼 빠르게 문 앞으로 가서 길을 막았거든요. 으르렁거리며 더 이상 가지 못하게 했죠. 저리 가, 저리 가라고. 납치범이 소리쳤지만 바람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 틈에 경찰관들이 들어와서 납치범을 제압했습니다. 오웬은 바람에게 달려가서 꼭 안았어요. 바람이가 나를 구해줬어요. 저는 바람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정말 잘했어, 바람아. 정말 잘했어. 바람은 꼬리를 흔들며 만족스러워했죠. 마치 자신의 마지막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이 말이에요. 구조 작업이 끝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바람을 둘러쌌어요. 경찰관들, BBC 스태프들, 그리고 오웬의 부모님까지요. 오웬 아버지는 바람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 아들을 구해줘서요. 마틸다도 감동한 듯했죠.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반드시 특집 방송으로 만들어야겠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변화는 히로타에게서 일어났어요. 줄곧 바람을 의심하던 그가 바람 앞에 무릎을 꿇었거든요. 미안합니다. 히로타가 바람에게 말했어요.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가 이렇게 태도를 바꿀 줄은 몰랐거든요. 히로타가 계속 말했죠. 5년 전 도쿄에서의 실험에서 제가 진돗개를 과소평가했어요. 그때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진돗개가 제 예상을 뛰어넘었었거든요. 하지만 제 자존심이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는 바람을 바라보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당신은 진정한 영웅입니다. 저는 학자로서 부끄럽습니다. 바람은 히로타의 손을 가만히 냄새 맡더니 얼굴을 살짝 하차줬어요.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며칠 후 BBC에서 진도 히로라는 제목의 특집 방송이 제작되었어요. 바람의 이야기가 영국 전역에 방송된 거죠.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시청률이 평소의 3배를 기록했고 온라인에서는 바람의 영상이 바이럴되었어요. 영국 경찰청에서도 특별한 제안을 해왔어요. 바람에게 명예경찰관 훈장을 수여하겠다는 거였어요. 한국의 영웅견에게 영국이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경찰청장이 직접 말했어요. 수여식 당일 바람은 정말 당당했어요. 훈장을 목에 걸고 꼬리를 높이 치켜 세웠죠. 오웬도 참석해서 바람과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바람이는 내 가장 좋은 친구야. 오웬이 말했어요. 히로타도 참석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진심으로 박수를 쳤어요. 이제 저도 진돗개의 진짜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바람과 함께 런던의 한강을 산책했어요. 바람은 여느 때처럼 차분했지만 뭔가 뿌듯해 보였어요. 바람아, 이제 우리 한국으로 돌아갈까? 바람이 저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네, 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죠. 런던에서의 모든 일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바람은 이제 정말 유명해져서 공항에서도 사람들이 알아봤죠. 하지만 출발 전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이 찾아왔어요. 바로 오웬과 그의 가족이었어요. 바람이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왔어요. 오웬이 말했어요.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죠. 상자 안에는 오웬이 직접 만든 목걸이가 들어있었어요. 작은 방울이 달린 귀여운 목걸이였죠. 이걸 바람이가 차고 있으면 나를 기억할 거예요. 오웬이 바람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줬어요. 바람은 가만히 서서 오웬이 해주는 대로 두었어요. 그리고는 오웬의 뺨을 살짝 핥아줬죠. 고마워, 바람아. 너 덕분에 무사할 수 있었어. 오웬 아버지도 바람을 쓰다듬었어요.
우리는 평생 바람이를 잊지 않을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저에게 편지를 건넸어요. 한국에 가시면 이 편지를 바람이에게 읽어주세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광경은 정말 놀라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람을 환영하러 나온 거예요. 기자들, 시민들, 그리고 바람의 옛 동료들인 군인들까지요. 바람이 온다. 누군가 소리쳤고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바람은 처음에는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차분해졌어요. 군견 시절의 의젓함이 돌아온 것 같았죠. 군견 훈련소 출신 동료들이 바람을 보러 왔을 때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바람도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에게 반가워했거든요. 바람이가 우리의 자랑이야. 한 조교관이 말했어요. 영국까지 가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여줬구나. 집에 돌아온 후 저는 오웬 어머니가 준 편지를 바람에게 읽어줬어요. 사랑하는 바람아, 너는 우리 가족의 영웅이야. 언젠가 우리가 한국에 놀러 갈 테니까 그때까지 건강하게 있어줘. 다시 만나는 날까지 오웬이가. 바람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마치 모든 말을 이해하는 것처럼요. 그날 밤 저는 바람과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별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죠. 바람아, 정말 수고했어. 내가 있어서 자랑스러워. 바람은 꼬리를 흔들며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서 나도 함께여서 행복했어라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어요. 지금도 바람은 제 곁에서 평온하게 지내고 있어요. 때때로 오웬에게서 편지가 와요. 바람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었어요. 한국의 영웅견이 영국에서 보여준 용기와 충성심 말이에요. 여러분도 바람의 이야기를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주변의 작은 영웅들을 발견해보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살고 계신 곳에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